입찰 경쟁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흘러가는 물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수익성이 뻔히 보이는데 왜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까? 권리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런 물건들은. 감정가가 2억 6천에 잡혔더라도 실제 거래되는 금액대를 보시면은 3억이에요 3억. 그냥 내가 가서 입찰하고 낙찰받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수십 개는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임장을 가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2인자 안진우 멘토입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들을 여기 시청자분들에게 물어보면서 제 나름의 답을 한번 내려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항상 공통된 질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물건으로는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 물건을 배워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항상 의문점을 좀 드는 게, 그러면 과연 진짜 일반 물건으로, 즉 권리 분석이 간단한 아파트 같은 정말 단순한 물건으로 돈을 못 벌까? 이게 정말 항상 저한테는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경매지들을 보다 보면은 제가 선별했던 물건이건 아니면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던 물건이든 그냥 입찰자가 없어서 흐르는 물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도 이런 흐르는 물건들에 대한 확신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물건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좋은 물건을 선정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내려드릴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경매를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기초반도 들어보고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 온라인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공부만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물건의 확신을 가지고 입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매를 갓 배우신 분들은 초보자예요. 초보자는 초보자의 경매를 해야겠죠. 초보자의 경매가 그럼 뭐냐?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기 땅끝인 해남에 가서 입찰하거나 제주도에 가서 입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서울 살고 있으면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서울 인근이라고 하던가 혹은 동네 근처, 아니면 내 고향에 있는 지역의 부동산부터 들어가는 게 초보자들의 접근 방법이에요. 왜냐?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혹은 투자자들보다도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까, 혹은 거기에 내 고향 친구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남들보다 정보로서 우위에 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금액에 입찰을 하면은 이 정도 수익이 남겠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확신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이고 나서 그 다음에 특수물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특수물건 투자, 그런 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들만 통해서도 충분히 돼요. 뭔가 내가 부족할 것 같고, 공부가 덜 된 것 같고, 내가 이거 낙찰받아서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누구나 다 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아무것도 몰라서 깨지면서 갑니다. 경매에도 그런 게 필요해요. 다만 경매에서는 그렇게 한번 초보자 때 깨진 그 경험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 일 뿐이지, 초보자 때도 내가 어느 정도 이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확신만 있으면 들어가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물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물건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물건이 과연 이 기본적인 물건으로도 그럼 돈을 벌 수 있냐, 이거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사건을 한번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흘러가는 물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수익성이 뻔히 보이는데 왜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까? 며칠 안 지났습니다. 이게 오늘 물건이에요, 오늘 물건. 2023년 10월 12일 날 오늘 경매가 진행됐던 물건인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이제 신권 2억 6,200인데 왜 이 물건에 입찰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물건에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찰 경쟁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물건이 한 번이나 두 번 유찰되면은 신권 금액을 넘겨버려요. 이 감정가에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신경을 쓰고 하는데, 우리 기본적인 틀부터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신권에 입찰을 하면은 돈이 안 될까? 그건 아닙니다. 수익이 되면은 신권에 입찰해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2억 6천에 잡혔더라도 실제 거래되는 금액대를 보시면은 3억이에요 3억.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네이버 상의 호가로는 차저가가 3억 1천만 원부터 나와 있고, 실제 거래된 금액은 8월달 9월달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죠. 3억부터 시작해서 3억 2,500만 원까지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물건이 1층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3억 정도에는 충분히 매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이라는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
왜냐하면 이 물건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들,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한창 뛰기 좋아하는 그 나이의 아이들은 1층을 선호합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층간소음이 워낙 심하니까. 그럼 이런 물건들은 내가 사고 파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은 내부에 어린이집도 있죠. 신혼부부들이 여기에서 그냥 어린이집 2년인가요? 초등학교 6년, 한 8년 정도는 여기에서 그냥 얌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여기 바로 옆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어요. 내가 그냥 한 18평 정도에 만족을 한다. 자녀 한 명만 놓겠다. 여기서 20년 사셔도 됩니다. 그럼 이 물건을 입찰을 해서 내가 단기간에 판다고 해도 적어도 한 2천에서 3천 정도 남는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팔아도요. 뭐 양도세를 제외하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이 7년 넘게 이렇게 경매를 해오면서 이런 물건들은 수도 없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아마 이런 물건들이 수십 개는 될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은 감정가가 그냥 100%라서 임장을 안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감정가 100% 다 신건이다 라고 해서 내가 이 물건에 임장을 안 가고 아예 그냥 손품도 안 판다. 그러면은 이 기회가 멀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물건을 보고 내가 신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겠다 라고 하면은 한 200만원 정도 올렸었겠죠. 뭐 2억 6,500 정도에 이제 낙찰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3억에 팔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세 전이긴 합니다만은 2억 6,500에 3억에 팔면 3,500만원이죠. 이 3,500만원은 누군가에게는 연봉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에요. 저 또한 뭐 양도소득세 48%까지 내고 사고 팔아 봤는데 48%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78%를 아마 남기 힘들 겁니다. 보통 그럴 때는 이제 매매 사업자나 혹은 뭐 취득세를 조금 더 중과하더라도 뭐 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들 이런 물건들을 보면 낙찰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 너무 아깝다. 이런 거 흘렀다. 내가 다음번에 이런 물건 꼭 입찰을 해야지. 근데 생각만 합니다. 실제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지 않아요. 임장도 안 갑니다. 그러면서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감이 떨어지겠지. 내가 저 감을 먹으면 달콤할 거야. 근데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려야겠지. 그게 운 좋게 입을 벌리고 있는 입 안으로 들어가면 감이 떨어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엄한데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이런 물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소한 이게 여러분들 보통 로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로또 사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로또 복권방 가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임장을 가면 이런 물건들이 나왔었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권리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런 물건들은 그냥 내가 가서 입찰하고 낙찰받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물건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 제가 공부를 했는데 아직 확신에 안 서서 입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 2년 했습니다. 혹은 3년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공부했어요. 그런 분도 봤습니다. 10년 전부터 공부를 하셨대. 근데 아직 입찰 경험이 없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은 과연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하고 싶은 걸까? 제가 봤을 땐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확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서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정말 단순하게 이 물건에 임장을 가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물건들 보다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자본소득을 얻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면서 실천을 안 하는 거니까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일을 일주일 뒤로, 일주일 뒤의 일을 1년 뒤로 그냥 계속 꾸준히 생각만 하면서 스트레스만 받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내가 뭔가를 배웠다, 써먹어야죠. 그게 아무리 하찮은 기술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기술이라도 쓸 수 있어요. 남들보다 우위에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하세요. 하시면은 답이 열립니다. 이런 물건들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았고 과거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아요. 이런 물건들 1년에 한두 건만 해도 됩니다. 그럼 남들 연봉만큼은 버니까요. 충분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도와 도전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달 뒤, 1년 뒤 혹은 10년 뒤의 모습을 정하는 기준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내가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를 잃어야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잃어야 되는 주말의
시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고 싶을 때, 그냥 남들 쉴 때 중개사 사무실 한번 가는 거,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뭔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욕심입니다. 운이 정말 좋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운이 안 좋으셨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움직이시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여기에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1인자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2인자로서 계속해서 이런 영상들을 찍고 앞으로도 이런 물건들이 있으니까 입찰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 과거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까지는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아니요, 공부를 아예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성적표를 떼보면 우수미양가라고 하죠.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양이랑 가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만큼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저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뭐 반에 30명 있으면 29등 아니면 30등이었어요. 뒤에서 1등 했습니다. 뒤에서 1등하는 저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하리라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서 같이 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2인자의 안진우성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